전 은퇴할 땐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김연옥 38년 동안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던 제 삶은 어느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운 나날로 바뀌어 있었어요. 의사 관절염, 만성피로, 수면장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김연옥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뭘 바라냐고요. 김연옥 그때 전 정말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 이제 여기까지구나라고. 매일 아침이 무거웠습니다. 다리는 붓고 밤마다 잠들기 어려웠죠. 김연옥 새벽 3시, 4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오역이었습니다. 김연옥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이게 나이 든다는 것인가 싶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활기찼던 제가 하루 종일 소파에서만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김연옥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파서 못 나간다는 말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사람들도 지쳤을 거예요. 저조차 제 자신이 지겨웠으니까요. 김연옥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TV 보고 잠들고. 김연옥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손녀 할머니, 우리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요. 김연옥 그래 그랬지. 손녀 근데 할머니, 그때도 또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저랑 바닷가도 걷고 한라산도 올라가야 한다고요. 김연옥 순간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손녀가 이제 중학생인데 할머니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정작 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몸이었으니까요. 김연옥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잠이 안 왔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김연옥 84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에게 늘 말했죠. 포기하지 마라.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김연옥 그런데 정작 저는 제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포기했던 거예요. 김연옥 그날 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김연옥 77세에 은퇴한 교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천만에요. 38년 동안 가르쳐온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김연옥 건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자.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마치 새로운 과목을 준비하는 교사처럼 말이에요. 김연옥 처음엔 막막했어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뭐가 맞는 건지. 하지만 교사 시절 연구하던 방법을 써먹었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김연옥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김연옥이 책상 위에 펼쳐놓은 의학 서적들과 노트들 사이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 김연옥 2개월간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노인의학, 해부학, 생리학. 마치 대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김연옥 그러다 장수 연구 자료를 보게 됐어요.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분들, 평균 수명이 90을 넘는 지역 사람들. 이분들에겐 뭔가 특별한 공통점이 있더군요. 김연옥 처음엔 식습관이나 운동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바로 몸 안에 4가지 교차로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었어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김연옥 이 부위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과 혈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마치 교통의 요충지 같은 거죠.
김연옥 자동차도 엔진만 좋다고 잘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 부위, 교차로가 막히면 전체가 마비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옥 저는 38년 동안 아이들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었어요. 몸의 신호를 읽는 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 몸의 신호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김연옥 발은 항상 차갑고 부어 있었고 겨드랑이는 냄새가 심했어요. 허벅지 안쪽은 늘 끈적하고 불편했고 목과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죠. 김연옥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몸의 4대 교차로가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거예요. 김연옥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이 네 곳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김연옥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84세 몸으로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김연옥 가장 먼저 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발부터였을까요? 김연옥이 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붓고 차가운 발가락들. 김연옥 발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발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고 발목은 늘 부어 있었죠.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점점 더 걷지 않게 되고 악순환이었어요. 김연옥 공부해보니 발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더군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있는 우리 몸의 센서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김연옥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면서도 혈액순환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김연옥 첫 번째 단계는 족욕이었어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굵은 소금 한 스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해보니 놀랐어요. 김연옥 5분도 안 돼서 온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발이 차가웠는지 몰랐던 거예요. 김연옥 두 번째는 마사지예요. 어려운 기법이 아니라 그냥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김연옥 처음엔 아팠어요. 특히 발 뒤꿈치 쪽은. 하지만 며칠 하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김연옥 세 번째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거예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김연옥 마지막은 보습이에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거칠어진 게 정말 심했거든요. 김연옥 이 4단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죠. 김연옥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김연옥 발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아팠죠.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어요. 김연옥 2주 후엔 확실했어요. 그렇게 절뚝거리던 제 다리가 다시 제대로 걷기 시작했거든요. 김연옥 한 달 후엔 마트도 혼자 갈 수 있었어요.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는데 1시간도 거뜬했어요. 김연옥 발이 살아나니까 온몸이 살아나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손끝, 발끝까지 따뜻하고 밤에도 더 깊이 잘 수 있었어요. 김연옥 첫 번째 교차로를 뚫는데 성공했어요. 그 다음엔 어디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연옥 발 관리를 한 달쯤 했을 때예요. 환절기가 되니까 또 감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면 기침, 콧물로 고생했는데 김연옥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 관리를 하면서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이런 증상이? 김연옥 그때 문득 겨드랑이를 보게 됐어요. 냄새도 심하고 자꾸 끈적하고 이것도 관리해야 하는 부위 중 하나였지 하고 생각했죠.
김연옥 다시 공부해보니 겨드랑이가 정말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거죠. 김연옥 림프는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당연히 온몸에 독소가 쌓이겠죠. 김연옥 그동안 사용하던 제품들을 보니 화학 성분이 가득했어요. 방부제, 인공향료, 알루미늄 화합물, 이런 것들이 림프절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김연옥 그래서 바꿨어요. 첫 번째는 천연 제품 사용이었죠. 김연옥 화학 비누 대신 천연 비누로 씻을 때도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피부가 예민한 곳이니까요. 김연옥 두 번째는 완전 건조예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헤어드라이어로 꼼꼼히 말려줬어요. 김연옥 세 번째는 천연 데오드란트 사용.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걸로 바꿨어요. 김연옥 마지막은 림프 마사지예요. 어깨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거죠. 2분 정도면 충분해요. 김연옥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며칠 하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김연옥 일주일 만에 냄새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끈적한 느낌도 없어지고, 김연옥 2주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매 계절마다 찾아오던 비염이 사라진 거예요. 기침도 멎고 코도 시원하고. 김연옥 그제야 깨달았죠.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막혀서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구나. 김연옥 림프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김연옥 한 달 후엔 옷 입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냄새 걱정도 없고 자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김연옥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는데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김연옥 두 번째 교차로를 뚫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세 번째 관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김연옥 발과 겨드랑이 관리를 2개월 정도 했을 때예요. 확실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뭔가 부족했어요. 김연옥 특히 허벅지 안쪽이 늘 끈적하고 가렵고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거든요. 김연옥 허벅지 안쪽을 공부해보니 여기도 정말 중요한 곳이더라고요. 서해부 림프절이 있고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김연옥 특히 간으로 가는 혈액의 중요한 통로예요. 여기가 막히면 간에 부담이 가고 피로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거죠. 김연옥 실제로 제 간 수치가 좋지 않았어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ALT, AST 수치가 계속 높더라고요. 김연옥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편하다고 합성 섬유 속옷만 입었던 거예요. 통기성이 안 좋아서 항상 습하고. 김연옥 첫 번째 변화는 속옷부터였어요. 100% 속옷으로 다 바꿨죠. 처음엔 좀 두껍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김연옥 두 번째는 세척 방법이었어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이 부위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김연옥 세 번째는 완전 건조.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도 나고 꼼꼼히 말려줬어요. 김연옥 네 번째는 스트레칭이었어요. 나비 자세라고 하죠.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앉아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는 거예요. 김연옥 처음엔 정말 아팠어요.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니까 점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김연옥 마지막은 보습이에요. 천연 보습제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김연옥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다리가 저리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김연옥 2주 후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거운 느낌도 사라지고. 김연옥 한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김연옥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약을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몸을 잘 관리했어요 라고 답했죠. 김연옥 세 번째 교차로를 뚫고 나니까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온몸이 따뜻하고 피로도 덜하고. 김연옥 그런데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머리와 목, 어깨 쪽 문제였죠. 김연옥 세 곳을 관리한 지 3개월째였어요.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머리가 무겁고 목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김연옥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두통이 시작되곤 했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김연옥 공부해보니 목과 어깨, 등, 그리고 두피가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김연옥 뇌로 가는 혈관들이 목을 지나가거든요.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 이 혈관들이 압박받아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거예요. 김연옥 그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샴푸할 때도 머리카락만 대충 감고 두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연옥 첫 번째 변화는 두피 마사지였어요.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김연옥 처음엔 아팠어요. 두피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하지만 며칠 하니까 점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김연옥 머리를 말릴 때도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줬어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김연옥 등 마사지는 테니스 공을 이용했어요. 벽에 기대서 하거나 바닥에 누워서 굳은 부위를 찾아서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김연옥 어깨날개 사이 목 뒤쪽. 이런 곳들이 정말 굳어 있더라고요. 마사지하고 나면 정말 시원했어요. 김연옥 목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끄덕이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줬어요. 김연옥 어깨도 앞뒤로 돌려주고 위아래로 들어올리고 5분 정도면 충분해요. 김연옥 일주일 만에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더라고요. 김연옥 2주 후엔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고 기억도 더 오래 남고. 김연옥 한 달 후엔 목과 어깨가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뒤를 돌아볼 때도 몸 전체를 돌릴 필요가 없어졌죠. 김연옥 몸이 맑아진다는 게 정말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리고 머리도 맑고. 김연옥 그때 손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주도 언제 가요? 하고. 그때 확신했죠. 이제 갈 수 있겠다고. 김연옥 4번째 교차로까지 모두 뚫었어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5개월 만에 제 몸을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했죠. 김연옥 지금 이 장면이 6개월 전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손녀 할머니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이 시간도 걸으시잖아요. 김연옥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도 신기해. 김연옥 제주도에서도 매일 했어요. 이 루틴을요. 여행 중이라고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김연옥 여행을 다녀와서 더 확신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비밀은 거창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다는 걸. 김연옥 단지 우리가 너무 오래 소홀히 했던 몸의 중요한 부위를 5분씩 정성껏 관리한 것. 그게 전부였어요. 김연옥 지금도 저는 매일 이 루틴을 지켜요.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니까 부담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김연옥 월요일은 발의 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죠. 김연옥 화요일은 쉬는 날. 전날 관리한 효과를 느끼면서 일상을 보내요. 김연옥 수요일은 겨드랑이. 일주일의 중간 몸의 독소를 깨끗하게 빼내는 거죠. 김연옥 목요일도 휴식.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김연옥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한 주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김연옥 토요일은 또 쉬는 날. 주말을 맞아 가벼운 산책도 하고. 김연옥 6개월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죠. 김연옥 84세지만 손녀와 제주 바닷가를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책상 앞에서 글도 쓸 수 있어요. 김연옥 매일 일기도 쓰고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기도 해요. 머리가 맑으니까 글쓰기도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김연옥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약속을 잡을 정도예요. 김연옥 일상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보기, 요리, 청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즐거워요. 김연옥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하고. 김연옥 기적은 정말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손 안에,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거죠. 김연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몸이 어떤 상태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김연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 일주일에 4일만.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한 부위씩만이라도. 김연옥 발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소금 1스푼 5분만 담그고 마사지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김연옥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84세인 제가 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연옥 저는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김연옥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연옥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김연옥 전 교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기적은 매일 5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